여기에 보면 딱 요 한 채. 요게 지금 원형이 남아있는 수용소 건물입니다. 지금은 이제 누가 사시는 건 아니죠? 완전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고 주민분이 이거 지금 전체가 2억이라고. 아, 저 다 해서요? 다 해서 2억이래요. 땅까지? 네. 그래서 이거 사러 왔냐고. 사러 올 거 아니면 앞으로 다시 오지 말라고. 부강. 이죠 현재는 이제 세종입니다만 이 부강은 부용에서 부강으로 청주 싫다고 넘어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청주에 있을 때도 너무 남쪽이라 약간 좀 없는 동네 취급해가지고 약간 좀 이분들이 부강하면 가네코 후미코라고 박열 네. 연인인 거죠. 그분이 어릴 때 살았던 곳이에요. 부강이 워낙에 험합니다, 사실 산이. 그래서 터널을 여러 번 바꿨어요. 산을 헤집고 들어가면 이런 터널들이 있습니다. 폐터널. 산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보면 살짝 입구 보이세요? 이게 최초의 경부선 터널이에요. 문이면 대청호에 수몰된. 사라진 동네. 지금 이렇게 있죠. 마을이 여기 있고 학교가 있고. 네. 근데 잘 보시면 많이 드러났죠, 땅이. 여기가 마을이었어요. 여기 마을끼리 살아 있는 거예요. 김시덕 박사의 도시 야사,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도시 이야기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예, 여러분의 도시로 찾아가는 김시덕입니다. 네, 자, 우리 김시덕 박사님이 찾아가시는 동네는 지금 현재 청주 예, 찾아가고 계시고요. 드디어 청주의 마지막이네요. 아, 이제 청주와 이별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가락국수의 고장인 대전으로 갈 때가. 아, 대전에 진짜 너무 뭐가 없어요. 두루치기가 있잖아요. 용기를 가지세요. 두루치기 좋아합니다. 두루치기도 근데 뭐 사실 두부 두루치기나 대전 거지 다른 거는 또. 근데 두부 두루치기까지 같이 한다는 게 대전적이지 않겠습니까? 아, 그런가요? 보면은 딴 데는 그냥 한 번 하고 말잖아요, 대충. 네. 근데 대전 사람들은 두 번, 세 번 먹잖아요, 거기다가. 그게 좀 대전 정신이라 보는데. 아,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전은요 두부 두루치기라는 게 있어요. 아니 돼지고기도 아니고 무슨 두부를 두루치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전엔 돼지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두부로 마치 그 돼지 양념 하듯이 이렇게 실제로 볶아갖고 저 사진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먼저 두부 먹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칼국수 사리를 그렇죠. 넣어서 먹고 남은 국물에 또 밥 비벼서 또 먹고. 그러니까 이게 피난민 요리라는 거잖아요. 아, 너무 슬프네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대전 이 동네가 딱 피난민들 많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저 무슨 원조 물자 같은 걸로 만든 그러니까. 저 밀가루 이런 걸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끝까지 우려 먹자. 먹을 수 있을 만큼. 대전 슬픕니다. 근데 그게 대전 정신이죠. 네. 대전은 정말 근대의 도시인 게 네. 철도가 놓이면서 그 동쪽에 뜬 거고 그리고 피난민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네. 대도시가 된 거라. 그 자체가 대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튼 뭐 두루치기는 그렇고요. 예, 대전의 음식이다. 네, 이제 청주에 오늘은 마지막 그렇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세 군데 갈 생각인데요. 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피난민들이 청주에도 살았다. 그 흔히 저는 사실 좀 청주 갈 때마다 당황스러운 게 자꾸 청주는 양반의 고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청주는 6.25와 피난민의 도시죠. 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수안골이라는 데가 6.25 피난민들 살던 데고. 수안골. 딱 그 도시. 예, 새마을 동네라고 제가 보여드렸던 마크 있는. 네. 거기 제빵원 김탁구 찍어가지고. 네. 그 넘어가서 안덕벌은 6.25 때 보도혁명의 사건이라고 네. 그 좌익으로 등록된 사람들 학살한 네. 미망인들이 사시는 곳. 네네네. 예. 그리고 피난민들이 살았던 그 바로 그 집 수용소들이 네. 원형이 몇 개 남아 있는 데가 청주예요. 피난민들을 수용했어요? 예, 그러니까 강제 수용소가 아니라 네. 오는데 재화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냥 최소한. 뭐 운막 천막 뭐 예. 이런 거 정도. 그렇죠. 처음에 천막 치다가 예. 이제 바라크로 만들어 준 거죠. 벽돌로 해가지고.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그런 건물 하면 딱 부산 떠올리실 텐데 네. 청주에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청주도 큰 도시였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약간 산비탈 같은데 이제 사람들 잘 많이 안 사는 곳에 이제 그런 거 해주잖아요. 그렇죠. 청주도 그래요? 청주도 외곽이나 강변에다가. 강변에. 또 지금 지도 보여드리는 게 영운동이라는 데인데 영운동. 여기가 상당구 영운동. 네. 여기에 보면 딱 요 한 채. 요게 지금 원형이 남아 있는 수용소 건물입니다. 사진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위치를 보죠. 왜 여기에 수용소를 만들었나? 네. 보면은 도청에서 좀 멀어요. 멀고 육거리에서도 좀 약간 떨어져 있는 무심천변입니다. 천변인데 살짝 언덕이긴 합니다. 네네네. 그 주민들을 실제 만났었는데 사람 안 살았대요 여기. 그냥 도시 외곽이라서. 그래서 여기에 만들어 준 거예요. 물 넘치는 곳 근처에다가. 그때까지만 해도. 전 이거를 이제 지역 언론에서
이 수용소 원형이 남아있다. 그래서 네. 대서특필을 한 덕분에 가봤는데 네. 가봤더니 주민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이거 수용소라고. 근데 예전부터 택시기사들이 네. 여기 무슨 아파트 가자 그러면 모르고 수용소 가자 그러면 갔다고. 하여튼 너무 좀 택시 타는데 수용소 좀 가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대요. 아 그래요? 저기 그 미래 공동묘지 홍제동 화장터 가주세요 하면 딱 하는 것처럼. 아, 그 정도로 아무것도 없고 이것만 있었다는 거지. 랜드마크네 나름. 예. 그랬던 곳이 이제는 주변에 한참 지금도 아파트 짓고 있고 남쪽으로 뭐 바글바글합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잖아요, 완전히. 야, 요즘 한참 아까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네. 그 지북동 북쪽의 동남권 아파트 개발 단지 네. 그 근처거든요. 음, 그래서 여기도 참 멀지 않았다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네. 그 그림을 보면 좀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이런 집이 나타나요. 아 저게 수용소예요? 이게 수용소 건물이에요. 아, 그러니까 한 집이 아닌 거죠. 여러 집 살게 한 거죠. 그런가 보네. 칸칸이 그냥 예, 좀 예, 나눠주고. 좀 앞에서 보면 이렇게 한 집씩 예. 여기 한 집. 아, 약간 서울에 뭐 영등포 어디 쪽방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네요. 맞습니다. 영등포 쪽방 거기나 물레동 창작촌이 옛날에 네. 그 하급 노동자들 살게 해서 하려고 쪽에서 방 쪽에서 만든 거잖아요. 네네네. 뒤쪽에서 보면 화장실이 공동이 있고. 줄 많이 쓰셨겠다. 예. 근데 뭐 피난민 없는 살림에 이거라도 나라가 지어준 게 어딥니까? 네. 딱 요 한 라인이 한 집인 거예요. 한 줄 이렇게. 네네. 이게 참 원형이 남아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누가 사시는 건 아니죠. 완전 비어 있습니다. 음. 비어 있고 주민분이 이거 지금 전체가 2억이라고. 아, 저 다 해서요? 다 해서 2억이래요. 땅까지? 예. 그거 이거 사러 왔냐고. 아, 그래요? 사러 온 거 아니라니까 사러 올 거 아니면 앞으로 다시 오지 말라고. 뭐 좋은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꽤 넓어 보이는데 2억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넓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한번 볼까요? 지도 보시면 다 그림이 느낌 오실 텐데 네. 연립주택이 있고 그거 요거와 두 번째 세 번째 중간 정도 사이즈. 아, 한 연립주택은 이제 층층이 올라가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넓진 않았습니다. 아, 근데 영원동 쪽이 여기만 이렇게 옛날 마을 구조가 좀 남아 있어요. 주변 지역은 아파트로 바뀌고 있는 중. 네. 아마 압박이 심할 텐데라는 느낌이 있었죠. 아, 이거 방송 모시고 또 사러 가시는 분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여기 근데 꽤 청주 분들이라면 이미 주목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워낙에 동남권이 개발이 활발해서 네네. 저런데 이렇게 카페로 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조금 그렇겠군요. 그리고 여기가 안 알려졌던 이유가 네. 마을에 가려져 있습니다. 한번 요즘 그러니까 약간 좀 포위된 느낌이에요. 네. 이 집 저 집 뭐 이렇게 여기 안쪽이에요. 어떻게 여기 들어가요? 보여요. 여기. 아, 이렇게 있으니까 티가 안 난 겁니다. 에, 여기에 비해서 청주에 하나 더 있는데 에, 거긴 유명해요. 거기도 번째 수용소예요? 거거든요. 수용소입니다. 수용소가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무심천의 서쪽, 서쪽 여기죠. 여기 근처. 강변이네요. 이거 강변이 요 일대입니다. 운천동이라고 네. 요 근처에다가 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강변이 좀 만만해서 그렇겠죠. 물렁치고 예. 지금의 여러분들이 이제 강변 정리한 것만 보시니까 모르는데 네. 예전에는 저 80년대까지만 해도 잠실에서 백사장 봤거든요. 네, 돌 굴러다니고. 아. 그래서 그거 주워가지고 어항에 넣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름에 물렁치면 뭐 그냥 예. 잠기는 거죠. 아 근데 그 수용소라고 하기에는 뭐 규모가 너무 작아 보이는데 저기는? 줄어든 거죠. 아 원래는 예. 더 많았는데. 그리고 수용소들이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래 살지 않고 다 떠납니다. 다른 살길을 찾아서. 좀 먹고 살만하면. 예, 예. 네. 여기는 정말 이제 갈 곳이 이런 분도 계시고 더 이상 이제 피난민이 아니고 집이 싸니까 들어온 분도 계시고. 근데 건물 자체는 원형인 거죠. 네네. 여기 왼쪽 부분에 파란 지붕들이 수용소 건물들인 거예요. 지금은 다 새로 다른 게 외장을 들어섰지만 바꿨지만, 외장을 바꿨지만, 원래 그럼 저렇게 생겼었던 예,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진짜 수용소 같네요 저기. 딱 수용소 느낌이죠. 아까 그것도 영운동 것도 여러 개 있다 생각하시면은 아마 예, 그 몇 개 있는 거 헐고 아까 지은 게 연립주택이라더라고요. 여기는 그래서 꽤 눈에 잘 띕니다. 평지고. 네. 그래서 개발 협력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음. 이게 시유지래요. 음. 그러다 보니 살짝 이 거래 조건이 달라가지고 매번 개발해서 빗나갔다고. 그리고 여기 지금 저도통증 사는 데인데 여기를 막 시가 밀어붙이기도 좀 애매해서. 여론이 좀. 예, 여론 때문에 네. 지금 현재 남아 있어서. 지금도 그러면 저기는 저 주민분들이 살고 계시고요. 예, 너무 살고 계셔서 제가 사진을 못 찍었는데 제대로 예. 살짝 보여드리면
요런 느낌으로 있고 마을들이. 당시 피남 수용소의 골목길은 이런 거죠. 부산 느낌 나는 거죠. 네네네 그러네요. 부산은 언덕에 있는 거고 청주는 평지에 있고. 항상 저기 보면 저 좁은 골목에 의자들이 항상 밖에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할머니들이. 그 작은 앉아 햇빛이라도 쐬려고. 그리고 저 고추 늘려 있고. 아 고쳐 놓으시. 시래기 걸려 있고 한 느낌. 맞아요. 그러니까 좀 너무 이렇게 참 알기 쉬운 빈민촌화돼 있는 곳이라 사진 찍기가 좀 늘 죄송합니다. 네네네네. 여기 뭐 매달려 있네요. 마늘 매달려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저기 뭐 마늘, 네. 매주, 북어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여기는 청주분들이 비교적 잘 아시는 곳. 아 수용소. 유명합니다. 수용소로 하면 여기를 떠올리시는데 네네. 아까 처음 보여드린 영운동 수용소가 최근에 알려진 거라 상대적으로 조금 사실 그 건물은 이건 보시면 손 많이 댔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는 원형이 남아 있어서 전국적 그 의미로서도 한번 하나 정도는 어떻게 살리면 어떨까 생각이 있습니다만 네네. 뭐 주민들을 개발하시겠다면 말릴 수는 없죠. 그 마을 주민 의자 좀 많죠 여기. 이런 느낌들. 그 뒤에 보면은 빨래도 넣으시고. 네. 아 그러네요. 예. 그리고 가스 안 들어오니까 LPG. LPG하고. 아 아마 요 왼쪽에 있는 초록통은 저 기름통 같은데. 그렇죠. 그래 보이죠. 네, 기름 보일러에 들어갈. 네. 그럼 이런 데는 어차피 개발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런 기반 시설을 잘 안 깔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 쓰고. 아 여기요? 네. 기본적으로 이런 말씀드리면 다 놀라시는데 한국을 답사다 보면 공동 화장실 쓰는 데 되게 많습니다. 여전히? 여전히 그만큼 아직 가난이라는 게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한국이. 네.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없다는 건 이제 답사할 만한 여유 가진 사람들은 중산층들이라 그쪽엔 없는 거죠. 그래요? 네. 이런 게 수용소다. 수용소가 제가 지금 답사를 전국으로 하고 있는데 네. 되게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더 보여줄 수 있지만 네. 그건 다음 기회에 보여드리고. 수용소 보여주셨고요. 네, 보여드렸고 그 다음은 부강. 부강. 부강하고 문이면 대청호에 수몰된. 부강은 어디죠? 현재는 세종입니다. 아 세종시 행정구역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원래는 청주시 부용면이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저까지 갔어요? 그때 이제 세종 만들 때 그 네. 주변 지역마다 다 주민 투표를 했거든요. 네. 어디로 갈래? 세종이 넘어갈 거냐, 아, 남아 있을 그래요? 거냐. 그래서 그때 공주군 공주시 장기도 넘어와서 장군면이 됐고, 청주시 부용면도 넘어와서 부강면이 되고. 어차피 청주에서도 제일 거의 뭐 외곽 쪽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차라리 은인 네. 세종으로 가자. 근데 왔는데 여기서 그냥 좀 약간 외곽이라고 하셔서 약간 지금 후회하신다는 느낌도 들리기도 하고 얘기도. 그래요. 원래는 부용입니다. 왜냐면 부용산이 있어가지고 부용봉이라고 네. 산이 예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원래는 이쪽 강의 왼쪽 지역 이쪽이 지명이 원부용이라고 이쪽이 원형인데 금강상류입니다. 금강의 상류. 그 저 서해안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물자가. 여기 물건을 신탄진 사람들이 사갑니다. 여기에서 물건을 내려서. 신탄진까지. 그래요. 이게 바로 여기예요. 좀 금강 좀 올라오면 신탄진이에요. 네네네. 여기는 이제 신탄진과 부용권인 겁니다. 신부 상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은 대청이니까 문이 또 이따가 볼 문의는 이 오른쪽이고. 네네. 이제 완전히 청주와 대전의 접점인 거죠. 지금은 거의 뭐 청주로 인식하지 않는 그런 동네들이겠네요, 여기는. 그렇죠. 문이면은 물에 잠겨 버렸고 이 부강은 부용에서 부강으로 청주 싫다고 넘어왔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청주에 있을 때도 너무 남쪽이라 약간 좀 없는 동네 취급해가지고 약간 좀 분들이 좀 그러셨다고 느낌이. 근데 청주가 꽤 컸네요. 저기까지 다 청주였어요. 컸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지도 보면 청주하고 공주가 대부분이에요, 이게 땅이. 그래요? 해덕에 이런 데 조그맣습니다. 점점 줄어들었군요, 근데. 줄어든 거죠. 특히 청주는 이쪽에 땅을 야금야금 뺏겼고, 물론 공주가 다 뺏겼죠. 경부선 쪽 땅을 다 뺏겨가지고 다 도시 됐으니까. 세종되고 대전되고. 대전이 조금 미안한 거죠? 아니, 이건 미안한 게 아니라 공주는 그러고도 땅이 남아요. 넓어요. 참 얼마나 공주가 컸으면. 그러니까 홍성, 공주, 충주 이런 데가 컸죠. 청주하고. 홍성, 공주. 예. 여기까지가 금강으로 배가 들어오던 하운권이다. 네. 그랬는데 이쪽 현재는 이제 세종입니다만 여기에 처음에 그래서 철도역을 놓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다가 부용 쪽에다가. 근데 너무 이제 강이 좀 범람하고 그러니까 또 곤란해서 약간 위쪽에 놓은 게 부강역, 경부선 부강역. 부강역?
예. 부강역. 옛날 뭐 부용역이라고. 저 경부선 원래 있던 경부선은 원래 있던 역입니다. 저기를 다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이런 거는 이제 위키들이 좋은데 언제 만들었냐? 1909년에 개통했네요. 오래된 역이에요. 아 진짜 오래됐네요. 예. 그러니까 이 시절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여기서 초기의 단계에는 수은이 아직 살아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물자 가져와서 철도로 날리면 되는 거고 철도로 한 거를 가져와서 강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딱 중간 위치에다 마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원부용은 여기인데 어느 순간 포구가 반대로 넘어간 거죠. 그리고 여기 만들어지면서 이쪽이 이제 부용이 돼 부용 부강이 되는. 아니 저 라인이 그러면 네. 경부선 본선이 부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보죠. 한번 여러분들이 다 쓰실 수 있으니까 조치원은 네. 아시고 네. 하면 조천 넘어 따라와서 연동면이라고요. 세종입니다. 현재 네. 연기군 넘어오면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딴 거고 부강역 나오고 네. 여기 충광농원이라고 한샘 경력자 직결지 있고 음성 그 다음에 매포역 폐역 있고 넘어오면 아니 저렇게 가면 대전 패스 아닙니까? 이렇게 오죠. 이렇게 신탄진. 저 다음이 신탄진으로 이렇게 와요? 예, 사실 바로 신탄진 바로 위에요. 약간 이렇게 근데 이게 거의 통과하는 역이라서. 신탄진 위쪽에 부용역. 예, 그러니까 조치원, 부용, 신탄진 네네. 세 개가 다 컸던 거죠. 그럼 뭐 조치원하고 신탄진은 약간 그 역이 만들어지거나 뜬 느낌이 있는데 네. 부용은 원래 큰 동네였다. 그러니까 강경이나 그런 느낌으로 여기까지는 배가 다니던 데였다. 금강산권이었다. 네. 그러던 곳이란데 그러다 보니까 금강권이라 청주랑 좀 다르고 네. 뭐 청주도 큰 틀에서는 금강권이긴 하지만 근데 약간 남쪽이라서 세종으로 넘어왔는데 세종 바로 옆이잖아요. 금남 네. 옆에. 인데 여전히 가보면 좀 독자 상록권 느낌? 음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넘어오지 않은 것도 있어요. 청주에 부용 외천리라고 있습니다. 부용 예, 외천리라고. 외천리. 그러니까 왼쪽에 부강면하고 네. 요 부용을 합쳐서 원래 부용면이었던 거예요. 청주. 네네네네. 근데 왼쪽은 우리 세종 갈래, 우리는 청주 남을래. 그래서 여기는 옛날 이름대로 부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넘어간 데는 부강으로 이름 바꿨고. 네. 그래서 여기 사람들 원래는 부용면이 있다가 없어진 거라 면이 네, 네. 이제 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남이면에 들어갔고 뉴스 검색해 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남은 부용 외천리에 대해서 네. 남이면 주민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겠다고 외로워하지 말라고 그런 기사들이 나와요. 아, 그래요? 면장님 말씀에 따르면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 청주와 대전 사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종 만들어질 때. 네네네. 그래서 세종시가 재밌는 게 네. 사실 충남 충북 사이별은 안 좋잖아요. 뭐 KT 오송역에서 그렇지만 네네네. 충북에서 충남으로 넘어간 지역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청주에서 이제 한이 맺혔으면 도를 넘겼네요. 예, 세종이 물론 자치시긴 하지만 사실 충남이잖아요. 연기군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도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청주에서 좀 대접을 어떻게 받으셨길래 나는 그러니까 저분들의 기본적인 정체성은 지금 현재는 그러면 저 세종의 우리는 이론이다 요 느낌이 좀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우리는 어디에도 좀 잘 안 약간 그 느낌, 약간 후자의 느낌. 아, 그래요? 약간 이제 우리는 우리끼리 따로 간다. 이런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세종 얘기 잠깐 나옵니다만 요 부강이 그렇고 네. 전이면이라고 요 북쪽입니다. 거의 청주간 쪽이에요. 여기 소정리, 전이, 전동 요쪽은 옛날 연기군 시절에는 그 나름 중요한 데였고 지금도 네. 마을로서 완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종하고는 좀 관계가 도심 쪽하고는 그래서 우리 그냥 따로 그냥 우리는 우리다. 그냥 그 느낌이 강해요. 네네네. 세종시는 어떻게든지 끌어와서 세종의 일원으로서 정체성을 만들어주려 하나 여기 사는 주민들은 사실은 외지인들이 많거든요.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렇겠죠. 네. 또는 대전에서 왔거나. 네. 그래서 뭐 저기 뭐 옛날 연기군 시절 뭐 동 어쩌라고 그 느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좀 겉도는 느낌. 거의 좀 거의 천안인데 뭐 이런 느낌도 좀 있고. 그리고 장군면도 마찬가지로 원래 공주였다가 온 네. 데라 여전히 비어 있고 원래 여기 청와대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게 무산돼 버리면서 붕 떠버린. 억울함도 좀 있으시고. 요즘 난개발 많이 하고 있다. 이번에도 지난주에 얘기 듣고 왔는데 네. 미래 개발 수익을 노리고 난개발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대요. 장군면이. 제 책 보고도 많이 가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얼핏 듣기로도 수많은 지금 낭설들이 돌고 있으니까 네. 현혹되지 마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런 데 중에 하나가 부강이다. 네네네. 그런 낭설에 잘못 들어가면 이 땅 같은 경우는 뭐 몇십 년 그냥 묶이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네. 저 장군면은 70년대 말부터 투기했었던 데라 40년쯤 묶여 있습니다. 네. 부강 사진 좀 볼게요. 부강 사진 좀 보고 이제 마지막 문의로 가겠습니다. 네. 부강하면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거는 가네코 후미코라고 박열의 네. 그 아내. 말하자면 아내 아닙니까? 아내 법적으로는 결혼은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이제 네. 연인? 연인인 거죠. 그분이 어릴 때 살았던 곳이에요. 아. 그게 뭐 다 아세요. 네, 후미코 씨가 조선에 좀 살았었죠. 그렇죠. 그때 여기 산 거예요. 아. 그 중에 이제 부강역의 북쪽 지역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일본인으로서는 아주 시골은 안 살았을 텐데 그럼 그때 저기는 꽤 그래도 사람이 살만한 그런 곳이었다고. 그러니까 여기 만들어지면서 일본인들이 들어왔고 그 가네코 후미코의 친척이 여기다 땅을 크게 가지고 있었대요. 아. 그래서 보시면 여기 땅 주인분이 약간 좀 지역 주민들하고 사이가 안 좋으셔가지고 거의 공개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가네코 후미코 추모 사업에도 약간 지장이 있습니다만 요 근처가 살았던 곳이에요. 여기 있고 약간 언덕바지인데 네네. 바로 이 부강이 전체가 내려 보이는데 크게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척을 불러들였는데 네. 가네코 후미코를 거의 저기 종부리듯이 했다고. 아 그래요? 그 가네코 후미코의 글에 따르면 아. 그래서 자살도 몇 번 하려고 그랬고 그리고 너무 이제 배고파가지고 이제 여기 건너가면 부강역 삼거리 나오고 네. 여기 파출소 있는 자리에 헌병 분견대 있고 맨날 그 조선인들 얻어맞는 소리 들리고 그랬대요. 네네네. 근데 이런 데 가가지고 조선인 친구들하고 놀고 그쪽에서 밥 주고 가네코 후미코한테 그랬다고. 아 그래요? 예. 아 일본에서 온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살았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진 않아요. 그건 계급 문제가 아닌 거죠. 그냥 민족 이상으로 참 계급이 중요하다는 게 이런 거 봐도 그런 거예요. 아 조선인 중에도 잘 먹고 잘 사는 놈들이 그렇죠. 있고. 일본 중에도 와가지고 못 먹어 못 살아서 아. 기회 잡으러 온 사람도 있는 거고. 아. 그게 이제 대륙낭인, 조선낭인이라 부르는 건데 네네. 가네코 후미코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때 가네코 후미코는 아마 민족주의를 넘어갔을 거예요. 아. 오히려 조선인 가난한 사람들이 잘 먹여주고 자기한테 아. 동지감도 있고. 네네네. 그 부분에서 민족주의를 깨고 이제 무정부주의로 가게 되는 게 아니었나. 지금 그럼 저기 가면 뭐 그 흔적을 찾을 만한 뭐 어떤 표식이나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그런 거 아예 없어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주인분이 좀 아, 지역 주민들하고 부정적이시- 그닥 그래서 저도 두 번쯤 갔는데 매번 매 눈을 보시다 나와가지고는 왜 찍냐고 사진 그러셔가지고 아 그래요? 사진 제대로 못 찍었네요. 네. 여기 그래서 부용봉 말씀드렸는데 네. 이 산을 보고는 후지산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달랬다고 자살하려다가 네. 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부용면이 어떤지 후지산처럼 보이긴 해요? 살짝 보시면은 네. 이제 마음에 위안인 거죠. 어린 마음에 아. 못 죽으니까 요런 느낌. 저 건너편이 원래 원부용인 거고 아. 일로 중심 옮겨온 거고 네. 요 산이 보면 이제 약간 두드러집니다. 딱 강에 둘러싸여서. 주위에 별게 없고. 예. 그래서 요걸 보면서 여기 일본에 가면 지역마다 후지산이라고 붙이거든요. 무슨 뭐 미야자키 후지니. 아 그래요? 예, 마치 우리나라도 무슨 소금강 말하듯이 아. 금강산이 있고 소금강이 있고 한 것처럼. 네네네. 아 후지가 뭐 별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원래 후지산이 원래 있는데 네. 우리 동네 좀 눈에 띄는 산이 있으면 이건 우리 동네 후지다라고. 네네네. 그래서 아마 여기 뭐 부용 후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 강에서 몇 번 자살하려고 그랬대요. 아유. 그러다가 이제 일본 돌아갔고 네. 이제 박열 만난 거지. 여기 금강입니다. 금강 상류입니다. 네. 아직 약간 저 하천 제방 공사긴 했지만 비교적 원형이 잘 남아 있는 금강. 그래서 옥천이나 부강 쪽에 금강이 참 예쁘더라고요. 옥천. 옥천 지금 보여드렸지만 고속도로 있고 한 비교적 손 덜 된 금강. 네네네네. 4대강 사업 이후에 이제 강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모습이. 부강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게 많아서 요거 정도는 보여드려도 되겠죠. 옛날 농협 건물인데 여기까지가 사유지예요 사실은. 사유지지만 사진 찍어도 불법적이지 않습니다. 그 주인 어르신. 아 저기 사유지예요?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농협 창고도 많이 팔거든요. 민간에 불하거든요. 아. 요즘 카페도 많이 하고. 아하. 개조해서. 네. 네. 요 오른쪽 집이 그 집인데 여기까지 한 세트로 그 가네코 후미코 친척이 살았다고 하는. 아. 그 집이 원형이 남아있다고 짐작이 됩니다만 네. 알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사업회에서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땅을 사가지고 표석이라도 세우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제 부강의 그 헌병 분견대 지금 하초소 주변은 이런 집들이 있고 그냥 흔한 충청도 집이죠. 민가들. 딱 전형적인 충청도 민가입니다. 안 사시는. 여기 사람 안 살아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작은 연립들이 좀 있고 네. 부강파출소 헌경 분견대 있던. 그래서 가네코 후미코가 이제 조선인들 얻어맞는 소리 들었다고 하는 네네네. 그런 거고. 그때부터 그러면 저
파출소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저기는. 그렇죠. 헌명 분견되니까 좀 이게 지역 치안인 거죠. 네. 이게 북악역. 지금 제가 서 있는 쪽이 남쪽이고 저 넘어가 그 가네코미코가 잠깐 머물렀던 동네입니다. 그쪽이 언덕이에요. 이쪽 아래쪽이고. 지금 열차 다니는 거죠? 네, 다닙니다. 저도 한 번씩 여기 가서 여기서 열차 타고 돌아와요. 영등포역으로. 뭐 저기는 무궁화. 무궁화. 예. 꽤 자주 다닙니다. 그래요? 예, 북악역은 사라지지 않을 역이에요. 이거 현재 폐역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요 오른쪽 아래 내려오는 쪽 이쪽은 북강 시장이 있어서 꽤 크게 기능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가보시면 하나 이제 주목하실 만한 게 이거 성당이에요. 성당. 이게요? 북강 성당. 기와집식으로 지었어요. 일부러 그때부터. 아니 표식이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제가 일부러 거기 지금 약간 사제관이고 사제관은 한식 그리고 요거는 양식. 굉장히 예쁩니다. 그런 거 같네요. 예. 여기는 유명합니다. 이게 독자적으로. 뭐 예쁘잖아요. 오래됐겠죠? 예, 여기 보면 한 5, 6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57년 4월 21일. 예. 딱 50년대의 잘 지은 소박한 성당 건물. 요 근처의 성당 건물이 예쁜 거라면 구오송 쪽에 있는 오송성당. 거기도 예뻐요. 그것도 50년대입니다. 그것도 신도들이 지었다고. 그리고 요거 북강성당. 네네네. 예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신도분들 오시는 이제 예배 드리는 데는 좀 약간 양식인 거고. 그렇죠. 그 사제들 살고 뭐 이런 데는 이제 한식으로.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정리하면 요게 양식 북강성당. 예쁘죠? 네네네. 여기가 사제관. 아. 이 중에 그 가톨릭이 지역 도착화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네. 의미에서 사제관을 저 강화 성공의 성당도 그렇고 기와집으로 짓잖아요. 야, 여기 중앙 정원 같은 데죠 지금? 예, 여기가? 정원입니다. 예쁘게 잘 꾸미셨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당이 좋은 점은 이게 앉아 있는다고 해서 뭐라 하지 않잖아요. 그 마리아한테 미사하러 왔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참 가톨릭 쪽이 좋습니다. 답사하다 쉬기도 좋아요. 아 그래요? 다들 친절하셔가지고 절로 이 우호감이 생기는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만 네. 일요일에 가서 차 잠깐 세워도 이 싫은 소리 안 하시고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같이 답사 가면 어디 차 세울 때가 애매한데 그런 게 이제 북왕이다. 네. 근데 이렇게 멋있는 성당이 있는 곳은 네. 지역적으로 탄탄한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산업적인 유산은 시멘트가 있어요. 그래서 열차가 안 없어지는 게 있어요. 철도가. 여기는 사유지라도 들어가기 애매합니다만 네. 이런 식으로 철도가 있는 시멘트 양회 철도가. 양회라는 말을 쓰는데 네. 서양 횟가루라는 거죠. 그렇죠. 횟가루라는 거 원래 있었던 거고 조선시대 때 관 만들 때 많이 쓰던 하얀 가루. 그 보통 전국의 지명 보면 뭐 횟가먹골 이런 게 많을 겁니다. 회를 캐가지고 구워서 쓰거든요. 그래요? 볼까요? 잠깐. 그 양회는 그냥 말리면 되는 거고. 그렇죠. 시멘트 거죠 그거는. 예. 조선시대 횟가마는 해서 좀 구워야죠 가마에다가. 횟가마골은 여러 개 있어요. 서울 경기권에도 횟가마골. 회 가마골. 예. 이런데 보면 다 산이잖아요. 여기서 아마 석탄 캐듯이 회 캐가지고 쓸 거다. 많이 썼어요 옛날에는. 용도는 뭐? 주로 관. 관. 네. 딱딱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요즘에 그렇게 제사를 안 지내니까 네. 장례를 안 지내니까 의미가 사라진. 북왕이 워낙에 험합니다 사실 산이. 그래서 터널을 여러 번 바꿨어요. 경부선 라인을. 그래서 산을 해집고 들어가면 이런 터널들이 있습니다. 폐터널. 폐터널이에요. 산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 답사팀인데 이렇게 답사팀이 움직입니다. 차 타고 그때는. 아니 산을 그때 모기 물려가면서 이게 7월 12일인데 난리가 났죠. 보면 살짝 입구 보이세요? 요게 최초의 경부선 터널이에요. 북왕 쪽을 지나. 지금 약간 요만큼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저 아래가 전부 지금 흙으로 찬 거예요. 왜 찼어요? 그게? 아니 버려지니까 금방 찹니다. 산사태 나면 금방 차요. 요 근처는 터널이 지금 세 번째 터널이에요. 1, 2, 3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라인이 난공사였나. 네. 여기서 하는 건 천안부터 대전 사이. 천안 대전 사이에. 정말 험해요 이쪽이. 그래서 처음에 공주를 할까 하다가 대전 옮긴 것도 이렇게 험하기 때문에 고민을 거듭한 거예요. 순수하게 공학적인 이유로. 지금은 터널이 경부고속도로 없잖아요. 지금 많죠. 지금은 KTX에 수없이 많잖아요. 기차 터널. 예전에는 터널 뚫는 게 정말 어려웠는데 네. 이제 정말 쉽고 터널 지날 만한 산은 땅 주인이 소유권이 문제가 덜하니까
주로 터널로 돌리지만 옛날에 어려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터널을 덜 뚫고 싶은 건데 네. 그러려면 이제 돌려야 된다라는 거. 현재 터널은 이렇게 돼 있다. 이 한참 들어가면 아까 보여드린 터널이 나오는 거예요. 전국에 이런 터널 되게 많습니다. 그래요? 그만큼 선로 개량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대전은 탁 트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네. 대전이 요충지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 지형이 이렇게 뭐 도로 놓거나 기차길 뚫기가 싹 좋은 곳은 아니에요. 곳은 아니죠? 아니죠. 워낙 산지들이 많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울퉁불퉁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한 맺힌 동네도 생겼는데 여기는 지금 동곡1리라고 네. 여긴 경부선 놓이면서 마을이 쪼개져 버렸어요. 길이 막혀 버렸어요. 마을 한가운데 경부선이 들어온 거예요? 예. 6년에 들어오면서 동네 앞을 막아버리면서 100년간 고립됐다가 이번에 선로 개량하면서 드디어 길이 뚫렸다고. 동곡1리 진입로 신설 유래비. 네. 이 뚫은 게 100년간의 수건 사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철도라는 게 여기 있는 곳은 좋지만 네. 통과만 하는 곳은 정말 불편해지거든요. 시끄럽긴 하고. 막히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 철길 지나가면 하여튼 이게 발전이 안 된다는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있었어요. 이게 그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터널. 그냥 사람들 왔다 갔다 하시라고? 예. 요거 자체는 1900년대 초에 만드는 거예요. 1900년대 초요? 보시면 벽돌이잖아요. 지금의 터널을 이렇게 안 만듭니다. 아까 부강도 그렇고 이런 게 많이 남아 있어요. 1900년대 초에 최초의 그 진입로 같은 것들이. 이런 관점을 보셔도 재밌습니다. 요 일대는. 네. 신탄지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부강은 이런 포인트들이 있다. 네. 요 정도고 이제 마지막으로 문의. 문의. 사라진 동네. 예. 문의는 어디냐부터 봐야죠. 네. 현재 문의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보시면 딱 아시겠죠. 상당 부분이 지금 잠겨 있죠. 대청호에 그러니까 대청호가 포함되어 있네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안고 있어요. 네. 그래서 왠지 호수 옆에 마을이 있는데 단정하죠. 새로 만든 거죠. 이주 단지 같이. 네네네. 이런 걸 알 수 있는 게 2015년도에 대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유선 사진 보면은 좀 더 안쪽까지 드러나요. 동네들이 이런데 지금 잘 보세요. 이게 현재는 물이 잠겨 있는데 15년도는 이만큼 들어와요. 이렇게 잠겼다는 거. 그러니까 예전엔 동네가 어디 있었던 거예요? 동네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옥천군이긴 한데 대청호는 아니고. 네. 지금 15년도 있구나. 지금 이렇게 있죠. 마을이 여기 있고 학교가 있고 여기 왠지 마을인 것 같죠. 근데 네. 잘 보시면 많이 드러났죠, 땅이. 여기가 마을이었어요. 여기 마을길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 삼거리였습니다. 거기가 그럼 마을 진짜 주 마을인 거예요? 여기 삼거리. 주 마을이 여기였어요. 네. 그때 일로 옮긴 거예요? 네. 그러면 다 잠겼거든요. 2015년도에 대가뭄이 들어서 이때 대청호 주변에 수몰 이주민들이 대거 성묘를 갔죠. 마을 자기 마을 찾아보려고. 그래요? 네. 언제쯤에 그러면 여기에 쭉 사시다가 언제쯤부터 갑자기 떠나시게 된 겁니까 이게? 그럴까요? 80년. 그러니까 박정희 때 시작했고 전두환 때 완성한. 네. 그럼 이제 70년대 70몇 년부터 이제 나가라고 했을 거고. 그렇죠. 80년에 이제 다시 이제 못 보게 되는. 그렇습니다. 네. 이동순이라는 분이 쓴 네. 물의 노래라는 시가 있어요. 물의 노래. 이게 대청호 수몰민 노래예요. 시예요.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네. 목소리 좋은 분이 읽으셔도. 물의 노래. 이동순 시인이 예. 쓰신 시입니다.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대 다시는 고향에 못 가리 죽어 물이나 되어서 천천히 돌아가 고향 하늘에 맺힌 물 되어 흐르며 예 섰던 우물가 대추나무에도 휘감기리 살던집 문고리도 온몸으로 흔들어보리 살아생전 영영 돌아가지 못함이라 오늘도 물가에서 잠긴 언덕 바라보고 밤마다 꿈을 덮치는 물꿈에 가위 눌리니 세상 사람 우리 보고 수몰민이라 한다. 옮겨간 낯선 곳에 눈물 뿌려 기심 메고 거친 땅에 솟은 자갈돌 먼 곳으로 던져가며 다시 살아보려 바둥거리는 깨진 무릎으로 구석에 서성이던 우리들 노래도
물속에 묻혔으니 두는 부릅뜨고 소리쳐 불러보아도 돌아오지 않는 그리움만 나루터에 쌓여갈 뿐. 나는 수몰민 뿌리채 뽑혀 던져진 사람. 마을아 억센 풀아 무너진 흙담들아 언젠가 돌아가리라 너희들 물 틈으로. 나 또한 한많은 물방울 되어 세상길 흘러 돌아가 고향 하늘에 홀로 글썽이리. 아 이게 예. 수몰민 중에 한 분이 아마 쓰신 예, 맞습니다. 시인가 보네요. 굉장히 유명한 시인데 사실 이게 이 대청호인 거죠. 네. 가장 많이 가라앉은 데가 문이면이에요. 거기 많이 사셨어요? 많이 살았죠. 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크냐면 네. 여기 있는 것들을 모아서 문이 문화재 단지라고 문화재 단지가 만들어져요. 여러분들이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대청호 조각공원이니 해가지고 네, 네, 네. 이게 문이 주로 문이 쪽에서 나온 건물 같은 거 옮겨가지고 지은 데예요. 아, 건물을 그냥 옮겼어요? 네. 청주시립 대청호 미술관이라든지 네. 무슨 민가, 양반가 다 그 동네에 있던 것들이죠. 사실은 이 물속에 있던 것들. 전국에 이렇게 이제 댐 만들면서 수몰된 곳들이 꽤 많겠군요. 많습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대청호고 네. 서 있는 데가 문의 문화재 단지입니다. 저 아래가 다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네, 네. 대전 사람들 상수도 주려고 이게 만든 거라고. 옥천과 청주 남쪽 사람들은 이제 불만이 많죠. 대전이 또 이렇게 약간 이건 주로 대전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대청호. 또 죄송스럽네요. 그냥 이거 원래 많이 만들었죠. 소양강 때부터 해가지고. 네. 그래서 차를 세우고 다들 그냥 올라가 버리시는데 네. 문화재 단지에 뭐 보러. 그냥 여기 마을 비석이 있어요. 이게 사실 마을 비석 보러 갔어요. 수몰민들. 문이 수몰 유래비. 문이면은 옛날 백제 때에는 일모산군이었고 통일신라 시대는 연산군이니까 저 논산 쪽이죠. 아, 네, 네, 네. 고려 시대에는 청주군에 속했다. 고종 46년에 문의현이 되었고 30년에 양성면과 용면이 합쳐져서 문의면이 되었다. 대청댐이 75년 착공, 80년 완공, 그해 준공됨으로써 문의면 18개리 73개 부락, 12,786명 중 7,385명이 수몰로 인해 정든 땅을 떠나 전국 각지로 이주하게 되었다. 7,800군이요? 네, 문의면에서만. 그러니까 옥천이나 다음하면 몇만 명이 옮겨갔어요. 그렇게 많이 사셨어요, 거기에? 네. 살기 좋은 곳이니까 여기 워낙에. 하긴 뭐 물이 있고 하니까. 예, 그렇죠. 이게 없던 걸 만든 게 아니라 천이 있던 걸 메꾼 거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댐 만들면 몇몇 명씩 움직입니다. 그 정도예요. 도시 사람들만 모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 상수 주려고 그리고 공장 돌리려고 네네. 저 산간 지방 사람들은 대규모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몰 22여 년이 지난 오늘 정든 고향을 떠난 수몰민의 한을 달래고 향수와 망향의 한을 그리며 문의 역사를 여기 비에 새겨 전한다. 도동마을 탑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분들은 이주를 하실 때 네. 어디에 뭐 이렇게 지원금 같은 건 이제 받긴 받으시나요? 뭐 좀 받긴 하시겠죠. 조금 받죠. 아, 그 안동댐 때도 그랬고 뭐 오죽이냐 받았겠냐고. 그때 또 불만 있으면 이제 끌려가는 거지. 그게 또 70년대 말 뭐 예. 이러면 또 워낙 시대도 그럴 때니까. 그래서 이번에 안동댐 관련 수몰민들 기록을 하나 구입해서 봤는데 네. 보면 이게 일제 때 순사들이 우리 때리는 거 뭐가 다르냐고. 그런 말도 못 한다고. 우리 같은 국가에서 하는 거라서. 네, 네, 네. 그러면 할 정도로 이 조동마을도 60여 개 마을이 있다가 청주에 들어오는 버스 종점이었고 그랬다가 이제 사라졌다. 이런 얘기들. 근데 가시면 문화재 단지만 보지 마시고 네. 이런 것도 보시라. 근데 단지 자체도 볼만하니까요. 그 주변에 이제 대청호 주변 돌면은 여기 청주 쪽인데 네. 중간중간 이런 비석이 많아요. 이게 다 수몰 마을 망향비들이에요. 아, 요로 지나가면 이제 카페가 나오는 거지. 네, 네. 아, 우리 너무 저 카페에서 그냥 예. 분위기만 즐겼네요. 여긴 청남대 가는 길. 아, 청남대. 거기도 망향비가 있어요. 당연하게도. 네.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대청댐 쪽, 대청호 쪽이 그러니까 청주 쪽 붙어 있는 곳이 있고 옥천 그렇죠, 쪽이 그렇죠.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신탄지 뭐 이쪽이 또 있고 뭐 이렇게 되겠군요. 대청호. 그러니까 옥천과 청주와 대전 쪽에 붙어 있죠. 네, 네, 네. 이 커다랗게. 그래서 다 쌓여보면 네. 대전 쪽의 호반에는 카페가 많고 청주와 옥천 쪽은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가시는 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많을 테니까. 아무래도 대전에서는 놀러 가기 좋은 곳. 청주에서는 좀 멀고. 네. 이게 거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주에서 소외감 느꼈다고 했는데 네. 바로 여 근처거든요. 이 북쪽 좀 이제 부강인 거고 네. 신탄진이 있고 딱 요 라인. 그래서 가보시면 이제 마지막인데 네. 이렇게 문화재 단지라고 조성돼 있고요. 여기는 이제 뭐 고인들도 가져왔고 문이 수몰된 데서 이런 식으로. 내수 이거는 저 북쪽 지역 청주 북쪽. 네. 그러니까 청주 전체에서 개발할 때 밀려난 걸 다 일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요거 뭐죠? 저번에 그 네. 오송봉산리 네, 네. 그분이 일로 와 있어요. 아, 대청호 예, 주변에. 청주의 북쪽 끝에서 남쪽 끝으로 여기 전수관을 하고 계신다. 네. 원래는 오송 그지에서 저기 하고 싶으셨는데 네. 잘 안 돼가지고 가셔서 이렇게 체험도 하시면서 이게 그냥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청주 대전 개발사를 통해서 네. 만들어진 부산물이라는 걸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청주. 이제 청주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저희가 마무리하고요. 네. 다음엔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드디어 설마. 드디어 바로 혹시 그 예, 대전? 대전으로. 아. 대전 참 할 얘기 저도 할 얘기 너무 많고. 네, 네. 근데 아마 제 이번에 하카동 가서 느꼈는데 네. 하카동 한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쪽 끝입니다. 동학산 동학사 가는 쪽에. 네, 네, 네. 그 수통골. 수통골. 수통골 오리고기. 예. 예. 그 저기 한밭대 있고. 한밭대. 거기에 이미지에 아파트가 있으세요? 거기는 허허벌판이죠. 그 지금 아파트가 빼곡하거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지 갱신을 시켜드릴게요. 아,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만 보여드리고 끝나겠습니다. 네, 네. 지금 하카동이 어떻게 바뀌었나? 네. 그래 업데이트 시켜드려야 아마 적응하실 수 있을 거라서. 하카동은 일단 동 이름부터 바꾸지 않으면 그 발전 쉽지 않을 텐데. 하카리. 왜냐면 이제 대전 사람들에게는 예, 예, 하카리에 대한 약간 좀 인식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 있죠. 네. 그 정신병원이 지금도 있습니다. 시립정신병원이. 근데 요즘에는 이미지가 많이 사라졌대요. 젊은 그래요? 분들한테. 요게 현재 하카동입니다. 음? 이 왼쪽이 옛날 하카리 마을 길이고 오른쪽이 새로 뚫린 하카동 택지지구의 신장로예요. 이게 그래요? 하카동입니다. 저런 느낌은 아닌데. 아니었죠. 또 혹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 이게 옛날 하카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 아파트만 지으면 대충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제 뒤에 있는 게 옛날 저 성전 마을이라고 별반 마을에 가는 데고 앞은 지금 하카 초등학교가 옛날에 조그만 진잠연로라고 조그만 옛날 길에 있다가 네네네네. 일로 옮겨와요. 요 근처로. 신도시 따라서 옵니다. 내후년에. 저기도 아파트가 굉장히 높네요. 높습니다. 가 여기 좀 이런 분위기예요. 완전히. 근데 아직까지도 약간 좀 어지러운 상태긴 합니다만. 대전의 최신 신도시 중에 하나죠. 하카 쪽이요? 예, 하카 쪽이. 근데 약간 너무 갑자기 기억하시는 거기다 만들다 보니까 약간 동떨어져 있는. 네. 아마 지금 다른 지역 분들은 하카 뭐 이러실 텐데 예. 하동입니다. 예, 하동. 네. 뭐 이런 느낌이 펼쳐져 있는 전형적인 신도시입니다. 그냥. 그래요. 근데 요거하고 이제 가지고 계신 이미지를 맞춰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다음 시간부터. 알겠습니다. 다음 네. 시간에 하카동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부터 대전입니다. 네. 자, 오늘 청주 얘기 마무리했고요. 아마 또 계속해서 요즘도 다니시는 거잖아요. 예, 예. 현장에. 네. 바로 지난주에도 세종, 대전, 청주 다녀왔죠. 그러셨어요? 네. 또 지나가다가 우리 교수님 보시면 한 번씩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만 부르지 마시고 네. 놀랍니다. 네. 왜 불렀는지 이제 얘기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우리 김시덕 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